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한 2분, 3분 정도 질문을 일괄적으로 받고 해당되는 발제한 토론자에게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나? 예, 마이크가 준비 있습니다. 2분. 왼쪽에 먼저 갔다가 오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느 분에게 질문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 장애인 거짓을 없이 박영수라고 합니다.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의견 그리고 건의기도 네, 좋습니다. 하는데요. 먼저 저는 현재 지금 그 평가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아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연구 하실 때 연구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말씀하시고 넘어간 거 아닌가 아쉬움이 있었는데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그 인증제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그러려면 수업 최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업 최저 기준이 복지관이라든지 뭐 거주시설이나 생활시설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법령과도 연동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죠. 왜냐하면 최저 기준보다 지금 평가 지표가 굉장히 각 기관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최저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인증제도를 갖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우리 그 송국배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수업 최저 기준 평가 지표가 수업 최저 기준 따라가는 현상이에요. 현재까지는. 근데 안 맞잖아요.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인데 최저 기준을 좀 보완을 해서 인증을 받게 된다고 보고 아까 그 평가 인증 전문기관 내지는 인증 전문기관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는 독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김영용 교수님께서 굉장히 시원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렸는데 분명히 평가제도 내지 인증제도가 간다면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연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 평가 내지 인증 전문기관은 지자체하고는 독립된 걸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시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아까 우리 김영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사회복지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그런데 보시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구조만 봐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85%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빼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때문에 지자체별로 또한 그 보조금의 기준선에서만 정한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또 굉장히 좋은 지원 체계를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전국에 보급시켜 준다거나 또 지자체에 그 별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방식의 것들이 돼야 이런 복지기관의 서비스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시스템이 저는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인증 별도의 기관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선택하고 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홍선미 우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토론하신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연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도출해 주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좋은 질문 겸 제안을 위해 홍선미 교수님 끝에 시간을 드릴 때 일괄적으로 좀 답변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에 소속과 성함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어나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일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남 삼청 지리산 밑에서 어제 올라와서 이 세미나를 참석하려고 온 산일청 복지관 강남구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이고요. 저도 장애인 복지관 평가지표 개발에서부터 관여를 했고 평가위를 계속 해왔지만은
오늘 토론자분들이나 주제 발표하신 분들이 참 내용들이 참 좋았다고 봅니다. 다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토론하시는 첫 번째 분께서 평가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랑 똑같구나.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이 후퇴를 하시더니 혐의를 하시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 계신 주제 발표나 토론자분들께서 1998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죠?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법을 개정해서 법을 없애는 것을 한번 어떻게 했는가.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당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평가가 사실은 장애인복지원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실은 터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앙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실 기관장님들만 평가에 대해 관심이 있지 담당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하지만 담당자 평가고요, 팀장님 평가고요, 사무국장 평가고요, 관장 평가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진로 점검하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인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평가를 한대요. 저희 복지관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통합복지관입니다. 3년마다가 아니고 1.5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올라왔다고 다 인식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인식에 의해서 98년도에 법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지자체에 넘기자는 거죠. 그럼 그 법을 개정해서 삭제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주제 발표 두 분과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한 분 정도 질문 있으면 받고 그다음에 답변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발제자한테 마이크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 전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혹시 평가 패러다임 자체의 변동보다는 지금 있는 방향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평가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정부는 민간기관한테 위탁을 준 이유는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이유로 위탁을 준 것이지, 민간에다가 관료에 따른 프로세스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민간한테 위탁을 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간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지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그냥 하청업체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청업체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요즘 사회복지 패러다임은 지역별로 개별화하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다변화되는 것에 대응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부는 기준, 단순, 확실, 규범 이런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에 반영한 지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건 기준인데 현장은 매우 다변하고 복잡계인 상황에서 이 지표대로 한다고 해서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현장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관장님급 되시는 분은 시설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집중하시지만 실제로 실무자들은 내 행위가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평가에는 도움이 되나 지역 주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것 때문에 많이 현장을 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데 저는 지금 정부는 1981년도에 잭웰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도입했었던 성과 보상 제도를 똑같이 갖고 와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이미 모든 기업들, 영리 기업들도 지금 이제는 평가제도 자체를 버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평가제도를 버리고 있는 영리 쪽도 못 따라가고 우리는 미세조정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혹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두 분 우리 발제자께 지금 마이크 한 3분 정도 드리고요. 제가 계속 지금 참석하시는 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못 오셨고, 현재는 지금 사회복지 시설평가를 사회보장정보원 시설 사회 서비스 평가부에서 합니다. 제가 얼굴을 아는데 지금 안 오셔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질문한 선생님은 어제 올라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평가제를 없앨 수는 없나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양원 선생님 말씀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성과의 어떤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시설 평가를 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 질문이 어려운데 홍선미 교수님부터 한 3분 정도 질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주신 분이 이제 제일 제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는 2차적으로 지표를 간소화해서 현장의 평가 부담을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서 모두가 충족된 지표라든가 실제로 좀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은 과감히 삭제해도 우리가 그 기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3년마다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를 받는 해에 그 과도한 평가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도덕적 해이도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분에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넣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품질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품질 관리는 기존의 지표보다는 조금 더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은 가급적 선택 지표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질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품질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지표화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건 A 영역의 관리 지표나 또 일부 조직 지표들은 지방정부로 보내서 지방에서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3년마다 하는 중앙정부 평가에서는 이런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도 기존에 그 여러 가지 했던 그 자료들을 근거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방정부로 넘겨서 오히려 물리적인 면이라든가 조직의 최소한의 기준들은 지방정부가 책임을 갖고 가도록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는 지방정부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경기도에서 제가 정신보건 시스템 평가를 개발할 때는 4주체의 평가 지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광역정부, 그 다음에 광역기관, 그 다음에 기초정부, 그 다음에 기초에 있는 기관. 근데 이때 가능했던 것은, 제가 그때 평가했던 건 정신보건센터였거든요. 이건 시군구에 한 개씩 있고 이제 그 지자체와 바로 1대1 매칭이 되는 기관이어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걸 적용하는데 상당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또 지방정부로 이양된 시설 유형들이 있고, 또 시설 지역마다 이런 시설의 분포나 이런 많은 요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힘들지만, 어쨌든 지방정부가 책임을 갖고 평가에 참여하는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안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절대적인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지표들과 조금 더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최적화 내지는 최고 수준을 지향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된 지표들은 좀 구분돼야 되겠다. 근데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총점으로 등급을 매기는 이런 시스템을 좀 3단계로 구분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최저 기준으로 절대평가로 가는 부분은 이런 점수 기준에서 좀 제외하고, 좀 그런 어떤 저희가 질관리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미흡한 부분을 품질 관리로 이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상당히 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양원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패러다임의 전환, 이 부분까지는 못 미치는 것이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제안하는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특히 이용시설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평가에 대한 좀 불필요성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연구팀에서는 거주시설,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인증보다는 최저 기준에 대한 충족을 굉장히 좀 저희가 탄탄하게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상당히 충족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은 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의 어떤 역량들을
볼 수 있는 조금 더 질적 그리고 선택적인 평가의 방식을 도입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기준으로 기존과는 다른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토론자분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황선익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저는 좀 이 토론회 자리하고 이 연구할 때하고 현장 가서 제가 과장님들이랑 시설 종사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시설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만났던 분들은 그렇게 시설평가에 그렇게 최근에는 스트레스도 없고요. 네. 이제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 거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나 이렇게 또 토론회를 하면 이 시설평가제를 폐지부터 시작해서 개선하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제 현장과 그리고 이 연구나 이런 토론회 자리가 다 이렇게 다를까라는 고민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평가제를 완전 폐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장에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구자 간에 어떠한 특별히 합의된 점도 없기 때문에 시설평가 이 폐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안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20년 동안 결과했던 걸 영국의 토대로 해서 가능한 한 평가체계가 아니에요. 평가체계라는 말보다 새로운 어떤 어떤 다른 방식의 체계로 만들어서 최적 그리고 최적 그리고 최고의 시설들을 좀 분류해서 평가를 달리하고 그리고 거기서 최고로 평가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들을 얻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설평가와 관련돼서 한 번도 참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논의가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 전체 사회시설에서 동의하는 내용인지 사실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채워줬으시겠다. 제 옆에 김영국 교수님이 전체를 숨기고 계셨는데 저희 연구팀에 참여하셨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또 같이 해주셨고 또 그에 김보영 교수님도 계셨고 또 주경희 교수님 그 다음에 또 김대중 교수님이 양적평가 해주셨고 또 정병호 전 하한국지원 반장님이 11개 시설에 대한 FGI를 진행해 주셨고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함께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연구 보고의 자리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좀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저희 연구팀이 생각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도 복지부와 최대한 좀 현장이 바라는 그렇지만 불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좀 저희도 열심히 좋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로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를 숨긴 건 아니고요. 좌자로서 가능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한 선생님이 굉장히 큰 질문하신 것 같아요. 평가제는 없앨 수 없을까? 저는 또 한 번 질문 드리면 평가의 순기능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만약에 그 평가의 어떤 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최적 기준 이런 것들은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만 만약에 평가가 없다면 어떤 문제점은 없을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오해하실까봐 교수님들은 평가를 안 받으시니까 모르십니다. 교육부 평가 받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그에 따라서 매년 학과평가 진행합니다. 정원 한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 우리 평가마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다른 대안들이 함께 나온다면 충분히 평가제를 없애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으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평가는 지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시설 평가의 목적은 무엇일까? 과연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 만족도 향상까지 하는 부분들 계속 이렇게 같이 금년 며칠 안 나왔지만 내년이 또 시작됩니다. 또 서비스를 하시면서 또 평가를 참여하시면서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우리 남인순 진선위원과 같이 주최한 사회복지 시설평가에 대해서 공동 세미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